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1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죄송합니다. 서울 SK와 8승 4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양 오리온의 라인업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1번이 네. 요즘에 신의 이정현 선수. 네. 그리고 2번이 네. 이대성 선수. 네. 3번이 네. 김강선 선수. 김강선. 네. 일단 4번이 알겠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네. 그 5번이 요즘에는 할로이 선수가 부상이라서 네. 라드리체 선수가 5번을 네. 오르죠. 네. 그럼 제가 뽑은 라인업은 일단 한호빈, 이대성, 그리고 최현민, 최현민. 이승현, 라두리차. 자, 그런데 자, 말씀하신 대로 한호빈 선수 자리를 이정현 선수가 좀 많이 대체하고 있죠. 한호빈 네. 선수가 약간 백업으로 전락하는 느낌이고 전락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두 선수가 약간 1번의 포지션을 나눠가는 느낌이고 이대성 선수가 2번 주로 뛰면서 김강선 선수가 이번에 백업을 뛰는 느낌이고 3번은 최현민 선수를 시작으로 그 조한진, 최승수 선수가 떠야 되는데 요 라인업이 상당히 아쉬워요. 3번 포지션이.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강선 선수가 또 이대성 선수까지 포함해서 뛰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3가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그리고 4번 포지션은 이승현과 이종현 선수, 그리고 이종현 선수는 때로는 5번으로 또 뛰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자 결과인데 어쨌든 머피 할로웨이 선수가 참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라들리체 선수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종현 선수가 이제 5번으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라인업은 보시기에. 네. 일단 뭐 이정현 선수와 네. 라드리체 선수, 네. 이승현 선수가 뛰면 아주 음. 거북이 라인업이죠. 거북이 라인업. 아니 지금 뭐 이렇게 1등하고 있으니까 장점은도 좀 이렇게 뭐 전형적인 한국인입니까? 약 좀 이렇게 나쁜 네. 것부터 말씀하지 마시고요. 1등하고 있으니까 일단 칭찬부터 좀 해주고 일단은 그 다음에 좀 선수들이 짚어보시죠. 네. 외곽슛이 상당히 좋고 네, 외곽슛. 뭐 이대성 선수, 한호빈 선수도 외곽슛이 꽤 네. 되는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도 네. 슛이 좋고 네. 이승현 선수 특히 이제 미들슛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바탕이 국내 선수가 바탕이 돼서 네.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죠. 네, 네. 일단은 하여튼 이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선수들의 슈팅력.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슈팅력이 지금 수준급이기 때문에 지금 1위라는 성적을 올리고 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라딜리차 선수가 이제 네. 원래는 할로웨이 선수한테 계속 밀려서 많이 네. 출전을 못했지만 네. 최근에 경기에서 아주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외곽슛. 슈팅력이라고 하죠. 슈팅력. 네. 슈팅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슈팅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또한 라들리차 선수가 1라운드에 비해서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풀타임을 뛰니까 일단은 수비가 네네네. 좀 리바운드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바깥에 안 나오고 네. 안에서 내각에서 네. 좀 활동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인사이드에서 좀 네. 활동하면서 좀 어떤 그 밸런스를 좀 맞췄다. 네. 그 부분 또 있나요? 그게 뭐 가장 큰 아, 것 중에 하나가 이재현 선수의 리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 리딩.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정현 선수가 가세하면서 사실 이제 이정현 선수는 대학 때부터 프로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로빈 선수의 약간 부족한 면들, 슈팅력, 어떤 네. 센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대성 선수의 뭐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이기적인 농구, 뭐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타적인 농구가 필요한 선수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정현 선수가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일본에서 보이지 않던 공백들이 있던 부분을 이정현 선수가 가세하면서 확실하게 잘 메꿔줬고요. 그리고 또 뭐 김강선 선수는 약간 뭐 수비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3점 슛의 능력이 좋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호빈, 이대성부터 하죠. 김강선부터 하죠. 김강선, 이대성, 한호빈, 그리고 이정현으로 이루어진 가드진의 어떤 그 공수에서의 밸런스, 각자의 색깔들이 상당히 잘 어우러지면서
어느 팀 가드진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수준급 가드진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오리온 그러면 또 이승현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어떤 공격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빠져 있지만 그 라드리차 선수, 할로웨이 선수가 좀 라드리차 선수의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면들을 잘 커버해주면서 어떤 용병 싸움에서 다른 팀하고 대등함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저는 지금 오리온이 1위를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정리해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좀 잘라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용병 싸움에서 타팀과 대등하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이정현 선수의 가세 뭐 이정현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사실 완상형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드 포지션에 있어서는 뭐 그 부분은 뭐 3순위로 뽑히긴 했지만 상당히 자기 색깔과 어울리는 그리고 자기한테 플레잉 타임이 주어질 수 있는 팀에 합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량을 지금 마음껏 뽐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 윤석준 컬럼니스트가 언급한 슈팅력 그리고 라둘리차 선수의 부활 조짐이라고 하면 되겠죠. 부활 조짐. 부활은 아니죠. 부활 조짐. 그리고 이제 저와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이정현 선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능력 거기에 더해진 어쨌든 부상으로 빠졌지만 머피 할로웨이 선수가 라둘리차 선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때 어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타팀과 용병에 비해준 점 이 부분들이 지금 오리온이 1위를 달리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또 뭐 없을까요? 확고한 주전 멤버들이 네. 확실한 대신에 네. 나머지 백업 선수들이 조금 네. 부족하지 않나. 그 주전 라인업이 SKB에서는 확실히 그런 건 좀 주전 라인업이 이제 확실하다. 그리고 사실 베스트 5만 뽑아봐도 사실 멤버가 그러니까 3번 포지션에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공격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현민 선수나 최승수 선수가 만약에 좀 건재하게 뛰어준다라고 하면 공격할 선수는 뭐 이대성 선수, 이승현 선수, 라두시 선수 많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서 좀 수비적인 부분과 어떤 3점이나 조금 아쉽다 할 때 득점만 해주면 되는데 뭐 최승욱, 조한진, 최민 선수가 그 정도 득점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호빈 선수 같은 선수 그리고 이정현 선수도 최근에 좀 잘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오리온이 이상적인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정현 선수가 네. 그때 모비스에서 네. 트레이드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큰 부상을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상당히 요즘에 그래서 네. 자기 역할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그렇죠. 아직도 예전 기량을 찾기엔 네.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자, 뭐 너무 짧게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오리온은 이 정도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계속 이 등수를 좀 유지하려면 어떤 점, 지금의 보여지는 약점은 어떤 점이고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최고 네. 최대가 부상이죠, 부상.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선수와 이승현 선수 네. 출장 시간 배분. 출장 시간 첫 번째는 두 센터의 출장 시간. 네. 너무 네. 요즘에 이승현 선수가 주로 뛰고 네, 이정현 이승현. 선수는 거의 네. 10분 미만으로 뛰기 때문에 네. 3대1 정도 뛰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한테 네. 아무래도 네. 체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종현 선수가 출전 시간이 좀 늘어야 한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 조금 줄여주고 네. 한 5분 정도씩만 좀 이렇게 안배를 준다 그러면은 네, 좀 네, 더 네, 이제 네. 부상 위험이라는 건 줄어들지 않을까. 네네. 이승현 선수는 워낙에 좀 이렇게 많이 뛰어도 좀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네. 이제 발목 부상도 많이 있었고 근데 뭐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나이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일단 무리하다 보면은 나이가 몇 살이죠? 네. 네. 무리하다 보면 좀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 시간 이승현과 이종현의 출장 시간의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럼 이승현 선수가 좀 얼마쯤 뛰면 좀 적절할까요? 이승현 선수는 25분 정도, 25분 30분 사이 정도 네,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30분 넘지 않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그 같고요. 박진철 선수 네.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음. 수비에선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리바운드 좀 네네. 해주니까 네네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진철까지 인사이드에 백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0개 구단을 통틀어서 SK 오리온 라인업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사실 이게 센터 라인은 엄청나죠. 그리고 그렇죠. 뭐 과도진도 지금 너무 이정현 선수가 복귀가 아니죠. 음, 이정현 선수가 합류하면서 상당히 완벽한 라인업이 됐고요. 그렇죠. 3번 라인업도 뭐 최승우, 조한진, 최현민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3&D나 어떤 네. 수비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좀 평가를 하고 지금 싶습니다. 멤버도 예. 국가대표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집중력 네. 혹은 조직력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제가 갖고 있는 농구 지식으로 뭐라고 딱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가 좀 아쉬움이 보여요. 객관적인 제 라인업이 여기에는 이제 일단 문안돌이 정맞는다고. 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대성 선수가 너무 이게 네.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 공격은 아무래도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네네네.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가 모두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이 간간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정현 선수도 음. 그런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면서 네. 좀 조절을 하고 있지만 네네. 서로가 선수 서로들이 좀 믿어서 음. 이게 좀 음. 다 같은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농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뭐 이제 지나는 얘기니까 작년에 오리온이 또 한 중반까지 잘 가다가 좀 후반기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팀의 하강 곡선을 그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그렇죠. 부분이 뭐 이제 외부에서는 약간의 뭐 이제 그 조직력, 팀워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시즌이 끝나고도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남았기 때문에 역시 농구는 5명 혹은 팀이 하는 스포츠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낸 것 같고요. 올해도 역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 조금 더 믿는 농구를 해야만 지금의 어떤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대성 선수의 약간의 어떤 나눔의 미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24초 중에서 혼자서 15초 쓰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 네. 몇 명 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조직력, 그리고 윤석준 칼럼니스트는 믿음, 예. 그리고 저는 팀워크. 그러니까 조직력과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거는 수치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좀 평가하기가 예, 그렇죠.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조합을 맞춰간다면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이제 끈끈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팀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라인업을 갖춘 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현민 선수가 좀 더 활약을 좀 네. 이렇게 좀 더 알차게 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네네. 더 좋은 팀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조직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최현민 네. 포함한 3번 라인업의 활용도. 뭐이 얘기를 좀 더 제가 더하면 어쨌든 최승욱, 조한진, 그 최현민 선수를 좀 개성이 있긴 하지만 수비하고 3점슛 그리고 또 최현민 선수는 리바운드에도 좀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선수에 대한 3번 포지션에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인다면 저 역시도 뭐 김준현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 선수들의 활용도를 좀 높인다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체력 안배 그리고 팀워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꼽는 게 아까 말씀하셨죠. 라두 리차의 부활 조짐. 예. 근데 이제 뭐 오늘 기준으로 머피 알러이 선수가 어떤 부상으로 좀 이탈을 했고요. 라두 리차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시즌 전에 프리뷰를 할 때도 뭐 제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라두리차 같은 유형의 선수는 KBL에 적응하기 좀 어렵다는 그 18년, 20년 넘게 본 꼰대로서 네. 그런 판단을 좀 했었는데 뭐 어쨌든 라두리차 선수가 좀 부진하거든요. 라두리차 선수는 그게 쉽게 어떤 그 스피드에 대한 약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처음부터 네, 이렇게 네, 네. 했던 거 중에 제일 단점이 네. 느리다. 그쵸. 그리고 이제 몸집도 너무 크고 덩치 큰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그쵸.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이게 이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근데 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팀에 맞춰서 용병을 써야죠. 아, 팀에 맞춰서. 예. 그럼 어떤 용병이 좀 어울릴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생각에는 라둘리차 같은 경우는 원희 같은 경우는 한번 막아도 될 것 같아요. 원희 같은 유형. 예. 근데 뭐 정말 안 되는 유형이 스펠맨이나 라렌 같은 경우는 아주 할 수가 없는 스펠맨이나 라렌. 예. 왜 안 어울리죠? 이게 빠르면서 신장 있는 선수들. 스펠맨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니까 공을 줍기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네네. 좀 느리면서 그래도 좀 뭐 마레이 선수 같은 경우도 좀 하면은 되게 아들샤가 좀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딱 꼬집어서 수비형 빅맨. 왜냐면 아까 네.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슈팅력이 국내 선수들의 슈팅력이 좋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외국인 선수는 물론 포지션이 크긴 하지만 저는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을 40% 정도 잡잖아요, 항상. 근데 그게 꼭 공격적인 포지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의 슈팅력이 이 정도면 사실은 욕심 없는 수비 잘하고 림 프로텍팅 되는 잘 뛰어주는 트렌지션 가지만 하고 덩크슛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가 네. 아드리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빠른 선수랑 하면은 수비를 하더라도 우왕좌왕 해버려요. 근데 네. 좀 스피드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랑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우위를 좀 저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 라두리차를 오리온이 수비형 빅맨,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되는 수비형 빅맨으로 바꾸면 너무나 이상적인 팀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라둘리차 말 들을까요? 라두리차 말을 듣는다고? 말 바꿔야죠. 말을 이거 그냥 저희 사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온 같은 지금 국내 선수의 구성이면 국내 선수 중에 슈팅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하면 분명히 라두리차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하지 않아도 수비형으로 리바운드 해주고 지금 오리온 리바운드 꼴찌거든요. 안타깝게도. 예. 뭐 루피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꼴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빅맨 같은 선수를 좀 뽑아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오리온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오리온도 분명히 뭐 객관적인 라인업에 또 경험이 풍부한 또 강원준 감독이 또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어쨌든 11월 12일 기준으로 공동 8승 4패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